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작년 6.17 대책, 그러니까 2020년 6월 17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실제로 2년 살아야지, 분양 공고 낼 때까지 2년 살아야만 조합원 지위를 주고, 입주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입주권 주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못했죠. 갭 투자라는 건 결국은 전세를 끼고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만큼 갭만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사는 건데, 결국은 융자를 끼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거죠. 대출을 아무리 정부에서 막아도 전세금을 대출 삼아가지고 갭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세입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2년 실거주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 못하게 하려고 재건축 2년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6월 17일 얘기했는데, 그게 최근에 백지화된 겁니다. 언제 백지화됐냐면 2021년 7월 12일 날 이제 국회 국토교통부 법안 소위원회에서 이제 백지화하겠다라는 동의가 돼서 말하자면은 이제 법안 통과가 안 된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정말 이거 어떻게 법이 돼가지고 무슨 법이 통과가 되고 어떻게 법이 통과가 안 됐다는 건지, 그냥 언론만 들어서는 조금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수십억 대는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어떻게 이런 기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눈으로 직접 국회 사이트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쳐놓긴 했는데, 국회라고 치면, 국회라고 치면, 일단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의안정보라고 있어요. 의안이라는 게 결국은 법률안, 예결사안 이런 것들인데, 의안정보 들어가면은, 네, 의안정보 들어가면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의안정보 들어가서 지금 21대잖아, 지금 우리 국회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의자 제안자, 보통 조응천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조응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근데 사실 정부의 의견이 거의 많이 반영돼서 의원 입법 절차를 빌려서 사실상 발의한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홍천 이렇게 치고 의함령에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니까 도시 및 주거까지만 치면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조홍천 의원 이건데 21년 7월 8일 이거 아니죠. 이거는 최근에 또 이제 조홍천이 발의를 한 거고, 이거예요. 작년 9월 10일 날 작년 6.17 대책에서 이제 교통부 장관이 이거 2년 실거주 안 하면 입주권 안 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2년 실거주 안 하면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는 국민의 어떤 권익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국민의 권리에,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게 됐어요. 법률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죠. 어쨌든 입주권 주고 안 주고는 진짜 교도소 보내는 거나 세금 걷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국민의 권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 안 살면 입주권 안 주겠어 라고 말만 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한테 2년 안 살면 입주권 안 줘 라고 해도 국민은 무슨 소리야, 난 입주권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법률로 그게 제정이 되면은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법률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거를 입법화 해가지고 6월 17일 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6월 17일 날 얘기했는데 지금 9월 10일 날 이제 사실상 정부 입법인데 조홍천 의원의 힘을 빌려서 의원 입법을 빌려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낸 거죠. 그럼 이 내용은 뭐냐 한번 보죠. 보면 그걸 눌러보면은 다 나오는데요. 보면은 제안자 목록 쭉 나올 거고, 의안 원문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가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홍천 의원이 어떻게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입법화 시켰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어떻게 입법화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사실 제일 확실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유튜브 보면서 헷갈리실 것도 없어요. 이거 직접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보면은 뭐 안전진단 여기가 내기지만 여기 나오죠. 이거 안전진단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한편 투기가일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경우 소유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하고자 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 조홍천 의원의 입법 안 중에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들러리라고 볼 수 있고요. 투기가일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두며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상당히 무서운 벌칙 규정을 줬어요. 쭉 내려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안전진단에 관한 것들이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보면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정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뭐가 신설이 되냐면, 과밀 억제권역이 투기가일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분양 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말하자면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입주권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 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한 거죠, 조홍천 의원이. 그러고 다만 뭐 상속이혼으로 인해서 양도 양수인이 해당 주택 거주한 기간이 합의 2년 이상인 경우, 예컨대 뭐 어머니가 1년 살고 어머니 돌아가셔갖고 그 집을 물려받아서 아들이 1년 살고, 이런 경우는 2년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1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런 경우나 아니면 1년 살았는데 갑자기 뭐 미국으로 가게 돼서 전 세대가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어요. 그런 경우는 1년밖에 못 살았지만 이제 조합원 입주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외 규정을 좀 뒀고요. 이제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2년 실거주 법 바뀐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검토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안 원문이고, 이제 검토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홍천 의원이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의원 원문을, 보통 이제 의원 입법을 통하면은 의원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법률안을 낸 다음에 그걸 국회의장이 내요. 국회의장이 내면 국회의장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상임위라고 들었잖아요. 상임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뭐 국토교통부 상임위, 뭐 정보 상임위, 우리나라 상임위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요. 그러니까는 300명이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전문가들 그룹을 나눠가지고, 뭐 국토교통부 관련된 거는 전문가 그룹, 뭐 상임위, 교토교통부 상임위 당신네들이 보고 판단하세요라고 일단 회부를 한단 말이에요. 회부를 하게 되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또 상임위원회 내에 또 소위원회라고 있어요. 사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상임위는 그대로 많이 따르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면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쟁점되는 법안 말고는. 근데서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고, 소위원회에다가 다시 소위원회에다가 다시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보고서라는 게 이제 또 나오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런 거예요. 전문가가 또 검토보고서를 올려요. 검토보고서를 올리면, 검토보고서 보면 상당히 전문가가 검토보고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 발의했죠. 이거 이제 11월 달에 최시혁이라는 분이 검토보고서 검토 의견을 내는데, 보면은 주요 내용, 투기가일지구 2년 안 살면은 입주권 안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검토 의견 쭉 나오는데요.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보면 현행법 이거 말고 보시면은 안전진단 얘기도 했고, 안전진단 이거는 뭐 백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약간 들러리 같은 거고, 솔직히.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이제 2년은 살아야지만이 재건축 입주권을 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정하는 과밀 억제권역 투기가일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 안 주겠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안 살고도 입주권 받으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최시혁이라는 분은 검토를 했냐면, 이 조합원 분양제도는 주택법상 일반 분양에 대한 예외다.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면은 주택법에 이제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조합원들은 청약 안 하잖아요. 청약 안 하고 그냥 분양을 받아요. 이 조합원 분양 제도가 따라서 주택법의 일반 분양에 대한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합원들 2년 살지 않은 조합원들은 그냥 현금 청산 시켜버리면 오히려 일반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이 감소함으로써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니까 실제 수요자들이 더 많이 주택 보유를 받을 기회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조합원 분양분을 줄여서 일반 분양분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2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제하겠다. 이런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하고, 뭐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정안은 과밀 억제권역의 투기관리가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만 조합원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이 있다. 왜냐면은 법을 할 때는 항상 국회의원들은요, 헌법재판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그게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세밀하게, 다시 말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최소 침해 원칙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예외를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경우까지 그냥 일괄적으로 아예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규제해,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되게 좀 치밀하고 예외를 많이 두는 걸 헌법재판소가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둬가지고 이제 위헌적 어떤 소지를 없애는 거예요. 위헌 올라가도 헌법 합헌 나오게. 그래서 그건 그렇고,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가열지구란 뭐 투기 성행한 지역에 성행할 수 있는 우려 지역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또 되냐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각 후에는 재건축 조합원들 중에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사람들 물건만 팔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조합 설립 이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투기 자금이 유입이 안 되겠죠. 유입이 안 되고, 이것도 2년 실거주도 투기 자금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겠다. 이제 같은 취지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또 나쁜 점도 다 검토를 해요. 개정안은 분양 권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재건축 사업이 막 빨리 진행돼. 원활히 추진돼서 2년 이내 분양 권고가 나버리면 주택 취득한 다음에 2년도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빨리 추진되는 바람에 분양 권고가 났어. 그러면 이 사람 현금 청산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집 살 때는 빨리 추진돼 갖고 2년도 안 됐을 때 분양 신청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냥 이런 부작용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정비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 권리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이거는 좀 법적으로 불안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단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시혁이라는 검토위원이. 그래서 이제 뭐 분양 신청을 하기 직전에 해당 지역의 투기가열지구로 새롭게 지정이 될 경우, 그러니까는 투기가열지구가 자기 재건축 아파트 살 때 투기가열지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분양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돼가지고 2년 이상 살래요. 근데 2년 이상 안 살았잖아요. 그럼 그건 현금 청산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꼭 소유자만 사는 거 아니고 소유자 집에 엄마가 살 수도 있고 아빠가 살 수도 있고 아들이 살 수도 있으니까 직계 좀비석이 살 수 있는 경우랑 본인이 사는 경우 다 합산해가지고 2년만 살면은 2년 사는 걸로 해주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대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보고 하죠. 검토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홍천 국회의원이 이렇게 원안을 내면은 이제 전문위원들이 또 검토 보고서까지 하고,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국토법안 심사소위라고 해서 아까 말했죠. 국토교통위원 상임위원회 심사소위가 있어요. 걔네들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요. 11월 24일 날 심사를 했고, 그 심사한 내용이 회의록, 여기 보면 뭐 한나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회의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잠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7월 12일 날 또 국토법안 심사소위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안 된다, 전세값 많이 오르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이 조금 더 세게 반영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대안 반영 폐기. 대안 반영 폐기가 결국 폐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홍천의 안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전체 회의,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본회의 올라가야 되니까, 본회의 올라가서 원래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300명의 반, 150명 참석해서 이 150명 중에 반, 75명 이상이 찬성해야지 이제 본회의 통과돼서 우리나라 법률이 되는 거예요. 법률이 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되는 건데, 본회의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본회의도 안 간 채로 상임위 단계에서 폐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폐기하려면 그 왜 폐기됐는지 그 과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 과정이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왜 없냐? 여기 지금 7월 12일 날 했는데 회의록이 국회 전화가 걸어보니까 지금 한 명 확진자 나와가지고 지금 회의록이 좀 늦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다 예상 회의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놨거든요. 이것도 그냥 이거 누르면 다운받아요.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을 수 있는데 파일 열기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42쪽 제가 미리 좀 찾아놨는데 42쪽에 보면은 막 치고받는 그런 어떤 국회 현장감 있는 얘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석기사들이 다 고생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지 제일 확실하게 우리들이 정말 정부가 어떻게 우리들의 입주권을 뭐 제한하려고 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실게요. 이제 김희국 의원이라는 한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21페이지 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강제 의무화하는 거 저는 반대다. 여기 보면 2년의 강제 조항 너무 사유재산 부과하는 것은 자기 반대다. 그냥 반대라고 얘기하죠. 뭐 불러서 정부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2년 거주 안 하면 분양권 안 준다. 이런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이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뭐 상당히 다 반대하죠. 사실은 반대하고 있긴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뭐 실소유자가 아니고 실거주자 차단, 실거주가 아닌 사람이 분양받는 것 그것을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다. 조홍천 국회의원이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취지에 반대한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부 입장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국토 1차관에서 윤성원 차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다른 분양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은 집이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해서 철거하고 새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냥 재산 증식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노후화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도 조합은 딱지 사고파는 건 저희들 볼 때는 정비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면 권리가 침해된 측면이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뭐 예외적을 넣었다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외국 나가는 경우 봐준다. 뭐 어머니 돌아가신 경우 봐준다. 이런 거 뭐 최소 침해 원칙, 헌법재판소를 좀 의식한 규정을 넣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러블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송석준 의원 보면은 일관성이 없다. 뭐 개인 재산권이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요건을 하면 투기권 이런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니까 국민이 헷갈리고 신뢰를 안 한다. 그래서 뭐 투기적 요소에 대해서 실거주 안 하고 단순 투기 목적으로 갔을 때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 이거를 해야지 투기 이익을 환수해야지 이렇게 중간에 바꾸면 너무 혼란스럽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러블러 해가지고 결국 뭐 허영 의원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나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하자면은 치열하게 이제 국회에서 좀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국회 사이트에서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 우리 7월 13일 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있었던 대한반영 폐기가 됐는데 국토 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 그러니까 소관위 회의 정보니까는 전체 회의잖아요. 전체 회의니까 이제 상임위 국토교통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그것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국회 가면 또 뭐가 있냐면요. 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의사가 다 실시간으로 되는 것도 있고 녹화 방송하는 것도 있는데 영상 회의록 들어가 보시면 13일 날 눌러 보시면 국토교통위원회 이거 있죠?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모여가지고 저녁 한 4시까지 해요. 아니 저녁까지는 아니고 한 4시까지 해요. 보면 10시 7분에 문 열어가지고 잠깐만요. 보면 10시 7분에 개의해가지고 4시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알면은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셔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의석을 정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진선미 김희국 의원 여기서부터 이제 김희국 의원 계속 반대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은 또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거부터 잠깐만 보실게요.
어제 국토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24개 법안 중에서 100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었고 네. 이 법의 개정 사유에 대해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발의하고 형식만 달리해서 작년 11월 24일 날 소위 심사를 할 때 실거주 의무 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고 이럴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많은 집주인들이 내가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입주권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멀쩡하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내쫓고 자기가 들어간다 해놓고 직접 들어가거나 빈집으로 놔두면서 옆에 이래서 이제 살게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실거주 2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7개월 이상 견지를 했고 어제 이 독소조항을 삭제했더니 보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첫 부동산 규제를 철회했다고. 장관님,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스스로 철회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 말씀하시죠. 어제 그 법안 심사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사항을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정부는 지난번에 법안을 낼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법안 소위 과정 그렇습니까? 네, 정부가 하고. 철회를 한 게 아닙니다. 또한 시장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탄원을 몰아갔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네, 이렇게 법이 하고 통과도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내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축조심사는 그럼 법원님, 네, 김경원 의원님. 네, 저는 도시정비법에 2년 실거주 요건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예, 이분은 또 반대하는 이것은 입장이에요. 어쨌든 폐기는 정부가 됐지만 그래도 지난해 이분 의견입니다. 6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후속 입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1년이 경과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삭제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에게 정책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려서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이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데 대한 보완 방안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송석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조기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법안이 아직 국토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정되어서 국토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실제로 입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또 더구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에서 재건축 단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상 거래를 적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요. 어쨌든 부동산 지금 거래 이제 우리 국회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입법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좀 안내해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2년 실거주를 하게 되면 뭘 노리는 거냐면요. 갭투자 막는 거예요. 2년 실거주라는 게 집주인이 살아야 된다는 거고 갭투자라는 게 전세를 반드시 전제하니까 대출을 막아도 우리나라 전세란 제도가 있잖아요. 대출이 있으니까 이거 제 얼굴 좀 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이 있으니까 전세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대출을 막아도 전세를 끼고 사실 대출 효과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자기가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을 막아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세도 막아야 되는데 그럼 전세를 막자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살게 만드는 게 2년 실거주 요건을 부과해가지고 반드시 너 살아라. 그래서 갭투자를 막은 건데 갭투자를 막아도 작년 보면은 계속 작년 6월 17일 날 김현민 장관 말씀하신 이후로도 계속 아파트 뭐 압구정이나 이런데 막 계속 올랐죠. 근데 뭐 불가피하게 계속 오르고 뭐 올해 같은 경우 80억을 찍어버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예 그냥 실거주 아니면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재건축 실거주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선의 피해자가 발생을 안 하는데 이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집을 내쫓기게 되는 그런 피해자들이 자꾸 양산되게 되니까 이제 폐기가 된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압구정이나 뭐 대치 이런 데 묶였으니까 갭투자는 어렵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뭐 노원이나 이쪽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투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아파트 값이 조금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 입법도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끼치는 건 입법이 필요한 거고, 입법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눈으로 국민의 주권자로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남의 말 듣고 하시면 안 돼요. 직접 확인해서 확실하다, 내가 정말 투자해도 누가 나 손해난다고 해서 내가 보존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득 본다고 내가 누구한테 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low material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자료를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